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드릴 생활 속 금융 정보 전해드리는 금융 전문가 김세훈입니다. 혹시 집에 농협 통장 하나쯤 있으시죠? 그리고 우체국 통장도요?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두 통장 중 하나는 꼭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익숙한 통장들이 이제는 그냥 쓰기만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7월부터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냥 상품 몇 개 바뀌는 거겠지 하고 넘기시면 내 돈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끝까지 꼭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은 그저 새로운 상품 몇 개가 출시된 수준이 아닙니다. 통장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직접 가야 할 은행의 모습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협, 우체국 통장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사용해 오신 통장들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놓치시면 본인도 모르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왔고 특히 어르신들과 상담을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농협 통장 하나로도 잘 살았는데 굳이 뭘 더 알아야 하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은행 하나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됐고 통장도 한 번 만들면 10년이고 20년이고 문제없이 쓸 수 있었습니다. 월급 들어오고 연금 들어오고 자동이체 되고 적금도 넣고 이보다 더 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2024년, 2025년을 거치며 정부의 금융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통장 하나로 그냥 두고 쓰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2025년 7월 현재 금융 소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가 최소 5가지 이상 바뀌었거든요. 우체국 통장, 농협 통장, 청약 통장, 예금자 보호제도, 그리고 은행 대리업 제도까지.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머리가 아프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가며 천천히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번에 바뀐 제도들은 몰랐다는 이유로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골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TV에서 통장 바꾸라는 말 나오던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나 그냥 농협 통장 하나로 연금도 들어오고 다 되는데. 이 어르신의 상황 사실 낯설지 않죠.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예금자 보호가 뭔지 우체국 통장이 왜 안전하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제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청약 통장은 예전처럼 갖고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예금자 보호는 이제 1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체국 통장은 전액 보장이 되지만 그 구조가 일반 은행과는 전혀 다르고 은행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은행 대리업 제도라는 생소한 제도도 생겼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운 문제들이죠.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불이익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통장, 지금도 보호받는 통장인지 모르고 있다가 혹시라도 은행이 문을 닫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아무도 말 안 해줬냐고 하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이나 시골 지역의 은행 지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집 앞에 농협이 하나쯤 있었는데 이젠 그 농협조차도 축소되거나 병합되면서 통장 하나 만들려면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확대한 것도 2024년 말부터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되는 정보였지만 지금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내 통장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지, 청약 통장은 바꿔야 하는 건지, 우체국 통장이 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새로 바뀐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제부터 한 챕터씩 천천히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거? 지금 읽고 계시는 이 글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적어도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청약 통장, 특히 아직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지금 전환을 권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 혹시 청약 통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은행 직원이 추천해서 하나쯤 만들어 두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특히 4050대 이상의 분들은 10년, 20년 전에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중 하나를 가입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통장 혹시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청약 통장을 계속 그대로 두는 건 이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잘 유지해 왔어도 제도 자체가 바뀌면 그에 맞게 따라가야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이라는 게 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과거엔 주택 청약을 하려면 목적에 따라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건 기능이 조금씩 달랐다는 뜻이죠.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목적,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목적, 청약 부금은 면적에 따라 분리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나 위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을 만들었고, 이제는 이 상품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의 국민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전 상품을 유지하고 있으면 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기존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엔 전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죠. 그럼 왜 굳이 바꿔야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청약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청약 저축만 가지고 계셨던 분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주택도 함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즉,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력도 달라지는 셈입니다. 또한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에 쌓은 금액이나 가입 기간, 납입 이력은 전부 인정됩니다. 그동안 부은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환한다고 해서 청약 순번이 밀리거나 점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한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다시 예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청약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청약할 일은 없고 그냥 예금처럼 쓰고 있다 하시면 전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청약을 활용할 수도 있고 미래에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전환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은행 직원이 안내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 변경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게도 청약 통장은 무조건 갖고만 있어도 좋은 거 아니었어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청약 통장이 옛날 상품인지 종합저축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이런 일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 특히 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보장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 단위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큰 금액을 맡겨두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만약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대신 그 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죠. 이 제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호 한도가 1인당 한 개 금융기관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일부터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금융 역사상 큰 변화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나 자산이 큰 분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변화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호되는 금액의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는 단순히 내가 1억 원을 은행에 넣었으니 다 보호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호 대상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A은행에 9,8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이자로 300만 원이 붙었다면 총 1억 100만 원이 되겠죠? 이 경우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 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금하실 때는 단순히 원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을 넘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면 각각 1억씩 다 보호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은행에 9천만 원, B은행에 1억, C은행에 8천만 원을 각각 넣으셨다면 각 금융기관에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계열이 다르면 보호 한도가 합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의 경우 중앙의 농협과 지역 농협이 따로 운영되지만 예금자 보호는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중앙의 농협에 6천만 원, 지역 농협에 5천만 원을 넣으셨다면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지만 보호는 1억 원까지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다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등 일반적인 예금성 상품입니다. 하지만 펀드, 주식, 채권, 변액보험, 일부 저축성 보험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같은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라도 성격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에서 수익률이 높습니다. 물가 연동이라 이득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권유받은 저축성 보험 상품.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에 예금자 보호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종이로 상품 설명서를 주지 않고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PDF 파일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예금자 보호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앞부분에 아주 작게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이라고 써 있는 경우 이 한 줄이 내 전 재산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마다 보호제도의 세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처럼 정부기관과 유사하지만 정확히는 민간 조직인 곳에 예치할 경우 보호 한도와 구조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자 포함 1억 원이 한도이며 상품별로 보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금융기관마다 합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열사나 계정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자산을 분산하여 여러 기관에 예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체국 통장과 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보장 방식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체국 예금이 왜 정부가 직접 전액 보장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예금의 보호 방식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정부가 직접 보장해 준다는 우체국 예금의 구조와 농협 및 새마을금고의 보호 한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농협 통장 하나로 다 해결되는데 뭘 바꿔야 한다는 거야? 이 말 참 익숙하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농협이나 우체국 통장 하나만 가지고 평생 금융 생활을 해오셨고 그 안에서 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고 자녀 용돈도 보내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들 어디에 예금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체국 예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우체국은 은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까지만 보호해 주지만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 대신 정부가 직접 전액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얼마를 넣든 얼마가 불어나든 손실 없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체국 통장에 2억 원을 넣어도 정부가 2억 전부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게 항상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우체국 예금은 이자율이 다소 낮을 수 있고 금융상품 종류가 제한적이며 대출, 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옮기기보다는 예금 보호를 분산하는 안전한 대안 중 하나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농협에 대해 알아볼게요. 농협도 흔히 은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농협 통장은 대부분 지역 농협입니다. 예를 들어 영농협 같은 이름이 붙은 곳이죠. 이곳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으로 일반 예금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예금자 보호는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농협중앙회에 6천만 원, 지역농협에 5천만 원을 넣으셨다면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지만 보호는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예금을 분산했다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를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지만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중앙에 중앙회와 공제회라는 자체 보호기구가 있어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상 세부사항이나 파산 시 보장 방식은 은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즉 A지점과 B지점은 같은 금고 명칭을 쓰더라도 운영 방식, 재무 상태, 신용 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금고는 건전하지만 또 다른 금고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고를 선택하실 땐 반드시 해당 지점의 경영 공시 자료나 신용도, 부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믿을 만하겠지,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하는 특별한 구조로 매우 안전하지만 서비스나 상품 선택의 폭은 좁습니다. 농협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중앙회와 지역 농협이 별도지만 보호 한도는 합산됩니다. 새마을금고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지점별로 신용도와 안정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넣든 다 똑같겠지, 은행이니까 안전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금융기관의 구조, 예금 보호 방식, 그리고 제도적인 차이가 꽤 큽니다. 앞으로는 그냥 편하니까, 예전부터 썼으니까 보다는 이 통장은 어디에서 운영되고 보호 방식은 무엇이며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등을 꼭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줄어드는 시대, 특히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새로운 제도입니다. 조금만 아시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원하는 금융 업무를 동네에서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은행도 찾아온다. 은행 대리업 제도의 등장. 요즘 은행 창구가 점점 줄어드는 걸 체감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 있던 은행 지점이 어느 날 문을 닫고 이제는 몇 정거장이나 더 가야 가까운 지점이 나오는 경우도 흔해졌죠. 특히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은행 대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는 쉽게 말해서 은행의 지점이 아닌 곳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전 같으면 꼭 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가야 했던 일을 이제는 편의점이나 마트 또는 시청 민원센터, 동사무소, 복지관, 심지어는 시니어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은행 대리업자는 기존 은행 직원은 아니지만 은행으로부터 정식 위탁을 받아 일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개설, 계좌 조회, 간단한 송금, 카드 신청, 보안 매체, 재발급 같은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내 개인 정보는 안전할까?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이나 법인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운영할 수 없고 보안과 정보 보호, 직원 교육도 은행 수준으로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단순히 편의성 확대를 넘어서 금융소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지역,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금융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제도인 셈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시골에 혼자 사시는 78세 어르신이 새로 온 건강보험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가야만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을복지회관이나 마트 내 고객센터에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자 실질적인 금융복지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행 대리업자가 운영하는 창구가 은행마다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은 편의점과 제휴해서 창구를 만들고 비은행은 동사무소, 시은행은 시니어복지센터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거하는 지역에 어떤 은행 대리 창구가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행 대리업 제도는 처음에는 간단한 서비스만 처리할 수 있지만 향후 AIB 되면 인증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차 복잡한 업무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예컨대 향후에는 대리점 창구에서 대출 상담, 외화 환전 안내, 재무설계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현재 20여 개 은행에 대해 이 제도의 실증 테스트를 완료했고 농협, 신한, 하나, 우리,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주요 은행들이 이미 대리 창구 도입을 확대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은행 대리 창구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은행마다 위탁하는 업무 범위가 다르고
참여하는 대리점의 능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전에는 무엇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행 지점에서는 다양한 언어 서비스, 외환 환전, 복잡한 대출 심사 등의 업무를 병행하지만 은행 대리점은 기본적인 업무 위주로만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제도는 모든 은행 창구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 기능을 넓혀보자는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나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분들께는 더없이 필요한 변화이고 앞으로는 이 제도가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우체국 등과 연계되며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하반기 현재 시행 중인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없는 곳에서도 주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제도이며 금융소의 계층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금융복지 시스템 확대 전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은행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은행이 더 가까워지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은행 창구를 찾아가야 하는 곳에서 언제든 내 주변에 있는 곳으로 바꾸는 변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제도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새로운 정보를 제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